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언젠가는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용기가 안 났었는데 오늘 가족들끼리 모여 술 한잔하고 들어온 김에 마음속 이야기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사연자분들 이야기 듣고 많이 화나고 또 감동도 받았는데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엄마처럼은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말 슈퍼우먼이시지만 제가 어릴 적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이 막 흐를 정도로 우리 엄마 참 불쌍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빠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진도 딱 하나 엄마 아빠 결혼 사진뿐이라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세상엔 엄마와 저 단둘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린 저와 먹고 살아야 했기에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어린 저를 데리고 붕어빵 장사부터 시작해서 노점에서 안 팔아본 물건이 없을 정도이고 밤 깎는 거, 박스 접는 거, 심지어 샤프 조립까지 안 해본 부업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끼니를 거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그토록 미친 듯이 일만 하셨는지 어릴 땐 이해하지 못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만 하시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 세상 이렇게 온전치 못한 엄마하고 너 둘뿐인데 돈이라도 있어야 무시 안 받지. 명심해라. 돈 있다고 사람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돈 없이 무시당해서도 안 돼.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고 쓸데없는데 돈 쓰면 안 된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둘만 같이 지내다 보니 엄마의 남다른 점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엄마의 모습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화상으로 인해 얼굴 일부와 몸의 왼쪽 전체에 심한 흉터가 남아있는 화상 장애인이세요. 혈육인 제가 보기에도 징그러울 정도로 흉터가 심해 언제나 긴팔 옷차림에 관절이 굳어버린 왼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다니셨고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 한쪽을 가리고 다니셨죠. 철없던 시절엔 왜 긴팔만 입느냐며 엄마 흉터를 만지면서 놀기도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씁쓸하게 웃음 지으시던 모습이 생각날 때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결혼 전까지도 왜 화상을 입으셨는지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엄마는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났다고만 말씀하셨죠. 엄마는 몸에는 장애가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올곧은 분이셨어요. 당신은 험한 일 다 하면서 어렵게 번 돈들을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고 몸이 불편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정신이 올곧지 않은 게 정말 부끄러운 거라며 어린 저에게 큰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덕분에 우리 엄마를 본 아이들이 괴물딸이라며 저를 놀려댔고 이유 없는 괴롭힘도 이어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엄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놀리고 괴롭혀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절 괴롭히던 친구들이 오히려 저랑 말 한마디 더 하려고 주변에 몰려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흔한 메이커 청바지 한번 입어본 적도 없었지만 제 교복은 그 어떤 부잣집 아이들의 그것보다 항상 깨끗했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본인 잠 한숨 주무시기도 모자란 시간에 한 벌 있는 교복이지만 매일같이 빨고 다려서 제 머리맡에 놓아주셨거든요.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내가 용돈 많이 드릴게. 이제 조금 여유 있다고 건방져주면 안 돼.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지금 직원들 덕분에 돈 좀 벌었지만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나태해지면 직원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야.
난 이제 일을 안 하면 삭신이 쑤신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시집이나 가 이거 사. 우리 엄마지만 참 대단하시더군요. 엄마 사업은 갈수록 번창했고 새벽에 지하주차장에 차들을 세차해주는 사업도 시작하셨어요. 저도 나름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일에만 몰두하고 지냈는데 서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면 가끔 둘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도 회사에 중요한 일이 끝나서 오랜만에 엄마랑 소주 한잔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이 지지배야. 쉬는 날 애인도 만나고 좀 그래라. 언제까지 엄마랑 닭똥집에 소주 마시면서 주말을 보낼 거냐? 연애를 하든지 이제 너도 나가서 살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생각해보니 제 나이도 벌써 30이 넘었더군요. 제가 딱히 비혼주의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인 생활이었던지라 생각도 못한 반응이었어요. 전 그냥 엄마랑 같이 평생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사회초년생 시절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 줄 것 같아 그 사람을 믿고 엄마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와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거든요.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시킨다고 하니 엄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집으로 초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식사 내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을 찡그리고 불편한 기색을 내더라고요. 화상 흉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정도는 저나 엄마나 너무나 익숙했기에 상관없었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보인 반응은 저의 이해 범주를 한참이나 벗어난 거였어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양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고 엄마가 젓가락을 댄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는 등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군요. 사실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었거든요. 결국 차려놓은 음식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집을 나서는데 그날 그 사람을 배웅해주는 길에 다시 만나지 말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픈 사람은 신체적 장애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내면을 볼 줄 아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엄마는 홀로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군요. 민주야,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이 모양이라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떳떳하게 대하지도 못하는구나. 우리 딸, 이렇게 멋진 우리 딸이 엄마 때문에.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그날 엄마랑 소주 참 많이도 마셨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워낙 큰 탓에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저 스스로가 마음속에 벽을 치고 지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했어요. 그 사람은 회사 선배였는데 워낙에 말이 없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 처음엔 친해지기도 쉽지 않았지만 제가 업무로 인해 힘들어할 때마다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자진해서 야근까지 하면서 저를 도와주었죠. 몇 날 며칠을 함께 밤을 새우며 정도 많이 들었고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기는 별말을 하지 않는데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때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나 밖에서나 윗사람이던 아랫사람이던 모두 똑같이 대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고 회사 내에서도 고민이 있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경계심이 풀어져 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우리 결혼할까? 정식으로 사귀자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는데 부도 없이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찌나 설레게 하던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을 해버렸네요. 여자가 좀 튕길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멋없는 프로포즈에 1초도 안 돼서 바로 승낙이라니. 후회가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엄마의 식사 약속을 잡고 식당을 예약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엄마의 흉터에 대해 조금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지만 엄마도 저도 예전에 상처가 있었기에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를 처음 본 그 사람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그 짐 자기가 지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면서도 저희 엄마에게 하나하나 배려하는 그 눈빛이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졌는지 엄마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연신 고맙다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포장마차까지 가서 소주도 참 많이 마셨네요. 우리 엄마는 기분이 좋으셨던지 포장마차 이모에게 우리 사이 멋지지 않냐고 막 자랑을 하시는데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지라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뵈어야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민주야, 우리 엄마가 조금 별나신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막상 만나 뵙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정확히 알겠더군요. 시부모님은 아버님의 퇴직금과 많은 대출로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계셨는데 특히 시어머님은 그 건물 꼭대기층에 살면서 마치 엄청난 빌딩을 가진 것처럼 갖은 유세를 떠는 분이셨어요. 상견례 자리인데도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월세가 얼마나 들어온다는 등 중요하지도 않은 재산 자랑을 늘어놓으시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세무사로 일하면서 소개받았던 사람들만 해도 수십 수백억 재산가는 흔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넌지시 시아버님 평생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워낙 알뜰히 살아오신 탓에 그러시는 거니 이해하라고 해준 덕에 그냥 웃고 말았지만 좀 심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청소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바깥 양반도 안 계신데 혼자 청소를 하시는 거면 생활이 좀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우리 아들 다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노후 준비도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예비 시어머니 안색이 확 바뀌는 게 느껴져 우리 엄마 회사 1년 순이익이 이 건물값보다 많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노후 준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만 말씀드렸네요. 제 스스로에게 자신도 있었고 남편을 믿었기에 굳이 포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을 마쳤어요. 느낌은 좀 좋지 않았지만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 엄마와 예비 시모는 구면이더군요. 엄마를 보자마자 아니 아줌마가 우리 사돈 될 사람이었어요? 나 참 기가 막히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예비 시모는 자기 건물에 파견오는 청소 아주머니들을 어찌나 못살게 구는지 일주일 이상 버티는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엄마가 직접 청소를 하러 다니다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엄마가 그 회사 대표라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리시더군요. 게다가 엄마의 손과 얼굴의 화상 흉터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며 이 결혼 안 된다며 무리하게 일어서려 하는 것을 남편과 예비 시부가 듣고 말려 어찌저찌 자리는 마무리됐지만 어찌나 식사 내내 무례하던지 너무 속상해서 혼났습니다. 저도 당장에 엄마 손을 잡고 일어나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옆에 계신 엄마가 손을 꼭 잡아주신 덕에 겨우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는 우리 딸만 잘 살면 아무 상관없다며 애써 웃음을 지으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알기에 저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그날 남편은 엄마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를 믿어달라며 반드시 설득시키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말없이 남편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남편을 잃고 싶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워낙 지극정성이었기에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어찌나 깐깐하게 구시는지 혼자서 눈물 지는 날이 많았지만 언젠가는 꼭 인정받겠다고 다짐하며 이겨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놈의 알량한 재산 자랑부터 저희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통에 참 힘든 일이 많았지만 꾹 참고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 저는 예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오랫동안 휴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회사를 계속 나가는데 시모는 사부인 청소일도 힘드실 텐데 애는 어떻게 맡기려고 그러니? 요즘 부모님들이 애 키워주는데도 월급 주고 그런다는데 일 그만하시고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니? 라며 대놓고 무시하시는데 기가 막혔지만 속으로는 한껏 비웃어 주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년퇴직 후 후배와 함께 사업을 하신다던 아버님은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점점 말라가시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데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니 좀 의심스러웠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아버님이 후배를 믿고 모든 걸 다 아버님 명의로 운영했던 투자회사는 그 후배가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망가버려 다 아버님이 책임지셔야 했고 급기야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아버님이 구속까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몸져 누우셨고 집안은 차압딱지로 가득 찰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자랑을 해댔던 원룸 건물 세입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안달이었고요. 피해 액수가 워낙 커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징역살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지병으로 당뇨도 있어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았지만 능력 밖이었어요. 시부가 그렇게 교도소로 가게 되니 그날 이후 괜한 화풀이를 저에게 하더군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욕을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고 어느 날은 니네 집은 돈도 없니? 사돈 집 힘들면 서로 도와주고 그런다던데. 내가 미쳤지. 저런 집안에 결혼을 시켰으니.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하시더군요. 또 한 번은 그냥 내 얼굴이 보기 싫다며 몸을 밀치고 머리를 툭툭 치시기까지 하시더군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구박과 학대를 받으니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게 와서 한 번도 사돈 어른이라고 말씀 안 하고 니네 엄마라고 했던 분이 사돈 어른 정말 청소업체 대표님이시니? 맞아? 맞는 거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니? 미안한데 사돈 어른 좀 내가 좀 만나보면 안 되겠니? 진짜 부탁한다 며느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장애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대표님이라고 하니 저리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나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시할까 했지만 매일 마음 아파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그날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시댁 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내일 오신다면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다음 날 저녁 엄마는 저희 시댁을 찾아오셨어요. 사부인, 절 찾으셨다고 들으셨는데 무슨 일인가요? 엄마는 무슨 일인 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남편이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시더니 그 알량한 자존심은 어디 가셨는지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시더군요.
엄마는 시모가 그렇게 울면서 오열하자 비록 체구는 작지만 그 누구보다 큰 사람인 우리 엄마는 그런 시모를 말없이 안아주시더군요. 그러시고 사실은 우리 딸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으셨다며 수표가 가득 담긴 봉투를 주셨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어쩜 그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을 수 있는지 저도 남편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나중에 너희 집 마련해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다. 이 돈 없어도 엄마는 끄떡 없으니 일단 빨리 합의부터 보도록 해라. 그 기세 등등하던 시모는 엄마 앞에 엎드려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한 안도의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엄마가 말씀하셨던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 엄마가 한없이 존경스러웠네요. 그날 밤 엄마는 제게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동업자가 모든 자금을 횡령해서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부도가 났고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는 집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불을 끄고 저를 구하려다 엄마는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 어떻게든 돈을 벌어 제겐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눈물을 보았네요. 그 아픔을 안고 어찌 지금까지 살아오셨을지 가히 상상도 되지 않지만 가슴이 너무 시려 가슴 전체가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 엄마의 결단으로 아버님은 다행히 구속만은 면하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엄마가 운영하시는 출장 세차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함께 청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우리 엄마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가 돼 저도 질투할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엄마를 포함한 우리 식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멋진 우리 엄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행복할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